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22페이지 직업 판단의 10대 원칙 얘기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가지 원칙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관살 없으면 재관, 관사를 일시에서 찾고 그것이 어디에 투관되어 있는가를 봐서 직업주죠. 직업주를 정한 다음에 이것이 연결되는 합이나 오합이나 지합으로 직업주가 연결되는 글자, 이것이 직업의 성질이죠. 이런 단계로서 쭉 봐 나갑니다. 시주와 관련이 있는 재관 글자, 시주, 최종적인 직업이다. 한 직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종사하는 거 시주와 관련이 있으면, 시주와 관계가 없으면 년월에 직업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다고 해도 평생 종사하는 직업은 아니겠죠. 일시의 직업을 대표하는 글자가 없는데 년월에 있는 경우 년월의 직업성이 시주와 관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노년 시기에는 직업이 없는 것. 관사를 보는, 우리가 재관을 중시한다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직업은, 먹고 사는 일은 일단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재는 관의 근원이죠. 양명이라고, 기를 양자. 생명을 기르는 근원이 재인데, 단순히 먹고 사는 음식 그런 것만이 아니고 관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관이 중심이 되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를 보는 이유는 그 관을 서포트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같이 없으면 보고, 격국에서는 뭐 같이 한 세트긴 하지만 직업을 볼 때는 관 그 다음에 재 이렇게 본다. 고의 작용, 본기는 토지만 이제 고기, 또 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 뭐랄까 약간 완화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진이라고 하면 지장간으로 있는 개수, 본래 개수는 여기에서는 묘여야 된다. 묘. 그런데 그냥, 그리고 임수가 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수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구분해서 보다가 약간 완화되는 방법으로 오행의 고, 양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개수도 진이 고라고 그냥 봐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개수는 미토가 고입니다. 미. 그런데 음간의 고는 본기와 극설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미토의 개수가 고라고는 하지만 그 기운을 전혀 영향을 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양간 기준으로 오행으로 따지면 그냥 양간 기준으로 따집니다. 우리 생황사절에서도 오행으로 따지면 왕상 휴수사로 따졌을 때는 그냥 양간 기준으로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장생처럼 구분하지는 않는 거죠. 그것처럼 고도 이렇게 그냥 양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완화된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는 지금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예를 든다면 진토는 본기가 편재죠. 그런데 토라고 하는 글자는 고이기 때문에 토고. 우리가 임수의 고, 그 다음에 개수의 묘라고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정인의 고다. 양간은 정인의 고. 음간은 같은 토지만 편인의 고. 이렇게 보는 거죠. 축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원래 금의 고죠, 금. 근데 본기는 토이니까 본기의 음양은 그대로 음토니까 정제. 근데 고를 볼 때는 참교라는 분은 이렇게 본기와 반대되는 이성의 고를 보는 겁니다. 본래 경금의 고 맞죠? 본래 그러니까 정관 아니 편관인데 여기서는 지금 정관의 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타당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교재를 읽을 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간목이 진고를 보면 편재이고 정인고. 그럼 마치 진토는 정인이면 개수죠. 개수의 고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래는 임수의 고고 개수의 묘입니다. 책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별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 관살이나 관살의 고, 재나 재의 고 이걸 꼭 봐야 된다. 그런 거죠. 제가 써놨습니다. 참교 선생은 12운의 묘고와는 다르게 오행으로만 고를 구분하고 고물은 모두 음간이므로 음간 기준 동성의 고, 양간 기준 이성의 고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즉 12운생에 하면 을목은 술토가 묘이나 미토만을 목고로 보고 미중에 을목이 있으니 일간 기준 음간은 동성의 고, 경금이 미토이면 정제고, 신금이 미토를 보면 편제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그대로 그냥 봅니다. 자, 임술정미, 임진기유.
일시에 지금 진토라고 하는 관살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투간에 있는 글자를 먼저 보는 거죠. 투간에 있는 글자. 기토. 진토도 있는데 투간에 있는 글자 기토를 중심으로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기토는 정관이고 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 중에서는 또 미 위에는 정화가 있죠. 그래서 이 기토와 관련된 글자들은 지금 월주 정미이죠. 기토의 성질을 읽을 때는 정도 있고 월지 미도 있고 또 정과 합하는 임도 해당되고 또 같은 동주하는 유도 해당되고 또 유진이 합하니까 또 진도 해당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차분히 읽어보면 됩니다. 기토가 정인에 좌한다. 좌한관은 그러니까 대인한 관이죠. 인성을 휴대하는 관은 문화와 유관한 것이라고 했고 또 진유합을 해서 임수살도 인과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 명주의 본래의 경향은 문학류 혹은 문화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정미, 월주죠. 정미. 월주가 재생관하는 거죠. 동주작용, 동주. 여기서 관은 스트레스, 책임 등을 의미하는 바 버는 돈이 많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정화재성이 월에 있고 년월지를 따라서 투출하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정화가 있고 여기도 정화가 있죠. 이것은 외면이죠. 외면. 정임합하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일붕을 얻어. 일단 일간과 정화가 합하죠. 그런데 또 연간하고도 합해서 또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기토, 용신은 정화, 그 다음에 무토를 제거하려면은 일단 임수로서 병화를 극해야 무토의 원천을 차단하는 거죠. 이 팔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토가 4개나 되고 미술형이 있고 뭐 이런저런 관살 토의 토성 난동이죠. 토성 난동. 관살 난동인데 관살 난동은 일단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뭐 예민하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죠. 어쨌든 주보를 취용을 이렇게 해보고 나서 그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정관이 격신인데 격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주보법으로 그걸 볼 때는요. 근데 앉은 자리에 그 인성이 있어서 정관을 설하고 있죠. 정관은 물론 월에 그 본기로 있지만 형을 하고 있고 또 좌지에서는 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정화가 비록 생하려고 하지만 임수와 합하느라고 기토에게 생이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이 좀 되게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사주에 무토가 년에 있고 월에서 약하지 않기 때문에 무토 가신이 항상 섞여 있는 그런 유형이죠. 주보법으로 보면 또 이
직업이나 일생의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기토 정관이 깔끔하게 아니면 유력하게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록이나 국록을 의미하는 관록이 크진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형적인 의미의 국가 공무원 이런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 유형은 아니다. 태극점 정관이죠. 그것으로 관로나 직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무토가 혼잡하는데 혼잡을 제거하면 미진하니 통상 관료나 고정적 수입의 급여는 어렵다. 사주가 토성이 강황하니 토성의 상이죠. 토성은 뭐 오수나 건축 이런 거. 정화 정제를 용신으로 하니 화는 문명의 상이다. 학교나 오술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임수가 일간이고 기유가 지금 관인이 같이 있죠. 그래서 교사이면서 사주팔자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십신이 주관하는 것으로 직업을 판단하는, 십신은 각각 주관하는 직업 분야가 있다. 따라서 십신으로 직업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십신과 단식 판단을 하지 말고 다만 십신과 십신 간의 감응, 상호정의 이런 거죠. 조합. 우리가 앞에서 지금 직업주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주가 간지로 표시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유, 기토가 정관이죠. 그런데 월에 있는 정미가 있습니다. 정미. 기토는 어디서 왔냐면 월의 정미에서 온 거죠. 시에 있는 이 기토, 이것이 직업인데 기유, 정관, 그 다음에 정인. 이 사람의 직업은 정관과 정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 오행을 한다면 정관, 토가 정관인 경우, 정인은 금이 정인인 경우, 이런 것들 오행을 감안하는 거고요. 시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직업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미와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재생관이죠. 돈을 벌려고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거. 그런데 정화는 두 개의 임수와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역동성이나 그 활성화 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성과는 그다지 큰 인연은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직업주를 정하면 그 직업주의 십시나 오행, 그 다음에 간지 조합 가지고 직업이나 직업의 속성, 그 다음에 직업의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거죠. 을목편제는 묘에서 투출이죠. 여기서는 지금 관이 없기 때문에 재를 보는 거죠. 관 없고 그래서 재를 보는데 일시에 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업 성이죠. 성. 내 궁에서 직업성. 그런데 이게
을로 투관했죠. 그러면 을축, 연주죠. 이게 직업주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묘목은 진중에서도 수출하고 모두 네 궁이죠. 아궁. 그래서 이 묘목은 감흥이 가장 광렬하다. 어떻게 감흥하느냐? 자묘형 묘진천. 자묘형은 식신생제, 묘진천은 재가 인성을 파괴하는 것. 천간을목은 또한 무토에 긴첩하고 있습니다. 첩근이죠, 첩근. 첩근하고 있어서 을목 좌의 축토 인성도 극을 당하죠. 인성이. 이런 피극들의 인성이 숨을 곳이 없으니 학력이 낮다. 쟤는 이렇게 주로 자묘형을 따라서 오는데, 그죠? 자묘형. 자와 연결되는 거죠. 자는 임수로 투간, 또 자진 수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자묘형을 따라서 오는 조합으로 보니, 늙을 때까지 진중의 재가 가능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묘이다. 진중의 을목이 아니라 묘을목이죠. 진중의 을목은 수고중의 을목이 묘을과 성격이 다르다. 이 팔자는 관엽신이 원신이 재를 보는 거죠. 예, 앞에 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묘목은 편재이고 남편궁이고, 이것은 남자의 돈을 버는 것. 이런 이유로 이 여자는 미혼 여성이고, 자묘형을 보면 식신생재, 자는 도화의 상이다. 도화를 용하여 생재하는 것, 요각여성. 주보법으로 한번 볼까요? 격신이 을, 용신이 개수, 자진 수국이 있는데 수생목 하죠. 그 다음에 청용신은 무토입니다. 을목이 무토 희신을 연애 투간에서 극하고 있죠. 희용 간에 다툼이 있다.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니죠. 그리고 시에 있는 임수는 수국을 이어서 투간까지 해 있다. 무토가 투간에서 을목을 극하려고 하지만, 임수를 극하려고 하지만 을목이 연애 투간에서 극하고 있고, 무토는 역량이 약하죠. 그래서 임수의 혼잡을 원활하게 그걸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조상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남편성을 한번 볼까요? 관살이 없으니까 생하는 을목이 희신으로 있으니까 을목이 남편성이죠. 을목이 태극점입니다. 신금이 극하고 있으니까 축중의 신금이 개수의 생지를 가지고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로서 신금을 설하고 을목을 보호하죠. 그런데 개수에 또 임수가 혼잡하니까 무토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남편성에 관련된 희신 성향은 을목, 개수, 무토. 기신 성향은 간목, 신금, 임수입니다. 이 기신 군에 속하는 이런 글자들이 재화가 없거나 날뛰거나 혼잡하거나 이러면 남편과 관련해서 좋지 않죠. 성을 확정 불가. 그러니까 이게 남편성인데 을계무가 이런 것들이 혼잡하고 극을 받고 손상을 당하는데 구하지 못하면 남편성을 확정하기 불가한 거죠. 그 다음에 남편 배우자궁을 보는데 배우자궁이 을목입니다. 을목. 그런데 을목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묘진천, 그 다음에 자묘형
이렇게 있죠. 이것들이 형과 천이 있어서 을목이 손상당하고 또 병화가 없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썩기 쉬운 그런 을목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을목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 궁이 배우자 궁이 묘궁인데 그것이 자수와 진토와의 그 형과 상천의 해죠. 그걸로 인해서 손상을 당하는데 궁이 좀 어렵다. 성궁이 모두 불미하죠. 그러면 남편성이 확정 불가하다고 하는 이유가 계속 순환적으로 맑게 하지 못하고 혼잡되고 하면 없거나 많거나 한 거죠. 없는 것은 많은 것. 그런 유형이 바로 이런 유곽이나 풍진 여성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오행 속성으로 직업 속성을 본다. 그러니까 직종은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급여, 생활자 뭐 이런 것들은 십신이 중심이고 오행이 보조다. 그런데 업종 내에서의 직무, 어떤 분야죠, 직무 분야는 오행이 중심이고 십신이 보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건 오합 육합, 그러니까 상호 연결을 보는 거죠.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과 연간은 천간오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렇지만 여기서 연결을 볼 때는 시간과 연간이 합하는 글자라고 하면 연결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볼 때는 연간과 시간이 서로 상호 감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년으로 시에 있는 글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 시에 있는 글자로서 년에 있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사. 상합하는 쌍방 모두 상대방의 성질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인성이라면 인성과 식신이 합할 경우, 인성은 식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성이 재를 합할 경우 또 인성은 재의 정보를 포함한다. 상합하는 쌍방은 서로 정의할 수 있고 서로 상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인성이 직업성인 경우 식신과 합하면 식신 방면에 따라서 직업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관성이 일시에 있고 월에 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직업성이고 월이 직업주겠죠. 근데 시에서 시간과 합합니다. 시간 식신인데요. 식신으로 관성을 정의할 수 있다. 관성이 주고 식신이 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간지 고유 속성을 명확히 한다. 최상결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간목, 참춘, 대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에서 간목은 어떤 리더, 우두머리 이런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성도 파악해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여기 또 신살. 좌주를 본다. 좌주. 좌주는 직업주의 인접주로서 직업주의 성질.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이 없을 경우, 어떤 직업주가 하나 정해졌는데 그 직업주가 다른 글자들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의 성질은 바로 왼쪽을 본다. 이렇게 되죠. 다변하는 상은 세운에서 인발한다.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관성을 따서 시작하는데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아궁의 관과 타궁의 관. 그러니까 일시, 그러니까 아궁이죠. 그 다음에 년월이 타궁입니다. 아궁의 관은 특히 일주 자화, 일주의 아래의 관성은 그 거리가 일주와 근접, 감흥도 더욱 강해지며 관은 유명세, 지위 등을 의미하므로 이 관성은 일주의 직업을 대표할 수 있다. 이 관성이 대표하는 직업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일주 관성이 원국 중 다른 십신오행과 작용을 발생하면, 그래서 주로 작용이라는 것은 합이나 지합이나 간합이겠죠. 일반적으로 당의 십신오행으로 관성의 성질을 정의한다. 저 같은 경우는 정관이 식신과 합합니다. 그러면 식신은 저한테는 수가 오행인데, 그래서 식신 플러스 수 오행의 어떤 그런 특징, 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수 오행은 지혜, 지식 이런 거고, 식신은 좋아하는 거, 탐구, 푹 빠지는 연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화관성과 합하고 있는 거죠. 화관성은 이런 것으로 정의가 가능하고, 이것은 또 화관성으로 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화관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관성은 제도, 규율 이런 것들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관이 투관에 있고 일시에 관이 있고 살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관살 혼잡이죠. 그리고 이 관 위에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과 식이 합하죠. 이런 사주 구조. 식신으로 관의 성질, 직업 정의한다. 식신이 수오행이면 기자, 무슨 변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변호사. 관이 화오행이면 군, 검경, 규제 이런 거. 제가 공무원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껴난, 다만 그런 공무원과 유사한 공공기구 아니면 공기업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재성을 보는 것도 관성이 없으면 재성을 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타궁의 관, 가장 먼저 아궁의 관이 없으면 타궁을 보는데, 타궁에서 투출하거나 지지의 장된 관과 일시가 감흥이 강렬한지를 먼저 확정하고, 오로지 감흥이 강렬해야 비로소 일주의 직업을 대표한다. 형충으로 방해되는 경우 감흥이 강하지 못하다. 타궁의 관이 나의 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볼 때는 투출, 그리고 지지의 장된 관과 일시가 감흥이 강렬한지를 보아서 확정하는 거죠. 감흥이 강렬해야만 비로소 일주의 직업을 대표한다. 형충으로 방해되는 경우 감흥이 강하지 못하다.
격국을 이용하여 직업을 보는 것은 성격자이면 귀한데 귀가 가리키는 것은 일주의 명성, 지위, 권력 등으로서 이것과 일주의 직업상황 관계는 밀접하니 성격한 글자의 십신오행 등은 일주의 직업이나 이를 경우 대표할 수 있다. 주로 성격자를 볼 때는 상신을 보는 거죠. 상신 글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식신이 제사라죠. 관살 혼잡이니까요. 식신이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살을 제거하는 건데 식신이 상신 글자죠. 식신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나마 관살 혼잡에서 거류를 하지 못하죠. 식신을 식신 특징을 갖고 있는 직업, 직종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못하면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직업의 성질은 변해도 변하지 않고 감흥이 있는 것, 즉 격국성과 유관한 식신이 무엇인지를 본다. 만약 제격이라면 천간의 조합이 식신이 와서 생재하면 그 명조에 종사하는 직업은 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건 제격을 의미하는 거죠. 재는 시기와 생한인 것이니 식은 나의 재능이죠.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얻어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자가 식신이었죠. 여기에 오행과 재를 결합하여 세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자, 임인, 개축, 무진, 을묘. 먼저 인묘진 목방이 있네. 시주 본신이 관성이죠. 인묘지니까 관이 많다. 그래서 관이 많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하진 않다. 이 관은 관직을 대표할 수도 없다. 원령 중에 개수가 출간해서 잡기 정제격, 축이 진묘에 들어오고 축이 인묘할 때 개수, 재성은 묘고로 나간다. 이 진토는 이미 재고이고 그래서 재고이고 비급고 즉 수고이고 토고이다. 시의 관성일주가 타주인 년월일과의 합이나 투철의 관계가 없으면 아까 좌주를 보라고 그랬죠. 좌주는 무진. 있으면 해당 주를 보고 합하는 글자로 정의가 가능한데 지금 없으니까 이제 그냥 좌주를 봅니다. 이제 무진일주, 좌주, 무진일주가 직업주. 직업 특성주의죠. 엄격히 말하면 여기가 직업주, 직업 특성주다. 특히 진이 직업을 대표하는 글자다. 진은 묘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수와도 축과도 연결되어 있죠. 진은 위에서 재고이자 비겁고가 된 연율 설명 재고, 수, 토, 축이 들어와서 비겁고가 되는 거죠. 비견의 경우 자유업, 서비스업, 수고이기 때문에 수산, 재고라면 상업, 토고이니까 토는 그냥 토가 고라는 거죠. 농민, 이것도 기토, 비겁고, 잡공, 체형노동자. 이 팔자에서 직업주 무진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는 농민이고 수산물을 판다. 또 삼륜 오토바이 싣고 다니면서 장사한다. 이거죠.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을목, 격, 을, 용신은 개수, 청신은 축, 경금이죠. 경금이 간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임수로 인해서 간목을 제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것은 갑을목 혼잡한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관살 혼잡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리고 조의 어떤 그런 화의 기운도 없고, 그래서 얼어붙은 흙, 얼어붙은 겨울에, 얼어붙은 산에, 거기에 얼어붙은 풀 몇 조가리 이런 게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을목을 볼 때는, 그러니까 주어법으로 을목, 격신, 용신, 개수, 축, 경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을목을 볼 때는 가신 간목을 제거해 청하게 됨이 분명한지 미진한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태극점이 높지, 간목을 제거함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사업이 좋지 못하다, 태극점이 혼잡하다,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이것저것 닥친 대로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개수는 용신인데 임수가 동시에 왕합니다. 용신이 혼잡 막지 못하니까 그 수는 활용하는 수단이 낮죠. 닥친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축중 경금이 간목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임수가 투간에 있어서 간목 제거 어렵다. 그러니까 경금의 우성인자, 식신이죠. 그 다음에 간목의 편관 우성인자, 이걸 다 얻지 못하니까 어떤 귀를 얻지 못하고, 귀를 보려면 이 팔자에서는 경금, 목이 관살이기 때문에 경금이 간목을 제거가 원활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거하지 못하니까 귀는 인연이 없다, 관록을 먹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조우가 없으니까 어쩌고 병화는 조우죠, 병화. 근데 희신이지만 신강하니까 불치한다. 그래서 병화는, 여기서 이 팔자에서 병화는 조우, 체형에 속하죠. 체희신이지만 격에서는 기신이다. 뭐 체희신, 뭐 튼튼하다, 체력이, 몸이 튼튼하다. 격기신, 사회적으로 병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성이죠. 이런 것들은 활용되지 못한다. 지위 이런 거잖아요. 인성은. 그 다음 팔자는 임자, 경술, 병술, 정유. 아궁의 관살 및 관살구가 없으니까 년월을 본다. 년주, 임수, 칠살이 투관하고 시관과 합하니까 감흥이 있는 것이죠. 감흥. 따라서 임수 살로서 직업 상황을 본다. 임수가 직접 직업은 아니다. 직업을 볼 때 간합은 실제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 보는 거죠. 연결. 아까 의사. 연시간 거리가 멀어도 연결 의사가 있다. 즉, 그 간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흥은 가능한 거죠. 아궁으로 들어오는 글자를 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임수살이 밑에 앉아있는 글자 자수에 왕하고 그 제함이 없으니까 오히려 위에서 보호가 되죠. 경금이. 그래서 귀하지 못하다. 관살 혼잡은 지지도 같이 보고 또 천간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거류를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임자주의 자주는, 연주의 자주는 시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유는, 유는 정제이며 경상을 대표한다. 시주는 문호죠, 문호. 그래서 문시, 소매죠, 소매점. 정화는 겁제, 체력노동, 공업, 자유업. 합하는 거죠. 임수가 합하니까 직업성의 성질, 정화를 합하죠. 정화는 이런 의미가 있죠. 겁제, 체력노동, 공업, 자유.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이다. 유금은 편제에 속하니, 유금은 금에 속하니 금속류 소매다. 정화는 화에 속하며 조명, 전력, 전기. 정화는 연월리씨를 관 뚫고 있죠. 그러니까 연을 합하고 원리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에 투출하니까 연 원리를 다 일관하고 있는 거죠. 이 정유주가 대표하는 직업이 종신의 직업이다. 시와 관계가 있고 지지에서 다 하나로 꿰뚫고 있기 때문에 종신 직업이죠. 철물소매점을 하면서 전기수리 등을 한다. 주보로 보면 임수, 편관, 그 다음에 경금, 편제, 정화, 겁제. 모두 다 편성이에요, 편성. 편관이 수호행입니다. 그리고 격이죠. 이것은 큰 범주. 편관, 수호행. 수호행이죠. 개척, 편관을 의미하는 것은 돌파, 직업을 의미할 때는 그런 거죠. 경금은 호의용신, 의양이죠, 의양. 편제, 금 플러스 편제. 금속과 관련된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한 활동, 그게 임수 편관을 격신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 청신이죠. 청하게 하는 거. 이 정화가 있어야만이 진짜로 임수가 임수답게, 그리고 격신답게 되는 거죠. 이게 유신금을 극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잡한데 거류가 미진해서 사업이 크지 못하고 관로가 아니다. 장사한다. 경금식신은 재성이면서 금성이 직업의 핵심 상이다. 정화는 직업의 분명한 상이다. 겁제 체력형. 정화는 전기 관련성. 이런 거예요. 네.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 329페이지 상단 첫 단락에서 일단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